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1년. 어떻게 보내왔나 되돌아보게 되고 또 좋은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세월이 정말 빠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어떡해요? 곽범이 라면 먹는 속도보다도 빠르다. 그 속도 엄청나게 빠른데. 빨라요. 엄청 빠르. 비빔 쪽이겠죠? 아니. 뜨거운 거. 네. 참 빠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도 있지만은 한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한 게 왜 없어요. 2월부터 아침마당 전북 MC로서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 사랑받았죠. 제 파트너로서 열심히 했죠. 그렇죠. 정말 특급 칭찬해주고 싶은데 아니 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다 써봐요. 문자 넣을게요. 이렇게 특급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근데 아침마당 전북과 함께 2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침마당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촌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인생에 있어서도 아침마당 전북은 정말 새로운 사건, 일대 사건이었어요. 책만 만들던 사람이 방송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의미 있는 게 저희가 기획하고 출판한 책이 출판계에 둘째 그럼 서로 큰 상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시국이었지만 책 영화제며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출판 캠프라든지 책 학교 무사히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해입니다. 네, 지효 씨도 가수로서 활동을 선보였던 네. 좋은 해였죠? 맞습니다. 사실 연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후반전으로 가면서부터 점차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아침마당 전북에 함께하면서 뭔가 좋은 에너지를 잔뜩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남았던 제 신곡 하쿠나 마타타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뭔가 탄탄대로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지호 씨가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를 과감하게 접고 예. 어떤 단체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어떤 상인가요? 연말이라서 또 이렇게 상을 주시는데 글쎄요, 제가 한 게 그렇게 크게 없는데 아시아 리더 대상이라고. 오, 그래서 가수 부분에서 상을 또 저에게 그래요. 주신다고. 축하할 일인데. 아시아까지 진짜. 네. 전 세계로 진출하는 이지호 씨와 여러분은 아침마당 전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악단장님 아침마당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러면 하루빨리 이 정세 일상이 회복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침마당 전북을 함께 하면서 제가 몰랐던 전라북도의 여러 매력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알찬 2021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네, 저도 단장님 얘기에 100% 10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느라고 전북에 대한 조금 관심이 떨어졌다가 아침마당 하면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전북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하고 눈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만 전북의 아들 외쳤는데 이제 조금 전북이 저를 조금 아들로서 간택을 해주지 않았나. 같아요. 그럼 전북의 아들 군산의 아들 곽범 씨의 애정도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주에 있는 오래된 미국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과 공연장도 있고요.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가까운 곳에는 책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어딜까요? 왜 완주에 미국 창고가 있죠? 미국? 미국. 미국 창고. 네. 전시회. 제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요? 아니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건데. 미국 창고. 미국 창고가 완주에 있군요. 네. 다 있죠. 네, 호남 평양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왜 답이 안 전시 나와? 박물관 사진도 찍어요. 네. 오, 그렇게 좋은 데라면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게요.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죠? 모르죠? 몰라. 어디죠? 몰라. 큰 목소리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례문화예술청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혹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아침에 뉴스도 챙겨보고 오늘 이슈가 뭐가 있나 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네. 네. 뉴스에는 안 나오는 내용을 하죠. 맞죠? 다음에는 꼭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미리 좀 하겠습니다. 해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뉴스도. 근데 뉴스가 미리 나올 수는 없어서.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뭐 이런 전라북도 곳곳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전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속썩들이
아주 껌껌하게 전라북도 곳곳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우리 기자단 여러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자,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전문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가 최지영입니다. 저는 전북에서 그 예술 분야를 소개하고 있고요. 블로그 3년차 기자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옆에 이병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북의 생태, 문화, 육사, 유적지를 가족과 함께 거닐며 전북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6년차 여행 분야 블로그 기자 이병호입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여행 가신답니다. 복장이. 분위기가 네. 그러네요. 네. 자, 그 옆에 최영두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아내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영두라고 합니다. 네. 최 기자님은 참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기자님. 자, 뒤쪽에 계십니다. 노은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있고 이 전공을 살려서 전북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2년차 블로그 기자 노은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염승 기자님. 안녕하세요. 드론으로 전라북도의 곳곳을 아름다움을 항공 촬영해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하는 4년차 드론 전문 기자 염승입니다. 네. 정말 별별 소식을 다 알고 전해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각 분야별로 말이죠. 오늘 5분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5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 기자님 실제로는 네. 더 많으시죠? 네. 원래 40명 정도 블로그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문 필진 코너가 생기면서 일반 블로그 기자 30명, 그리고 전문 블로그 기자 5명이 여행 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하고 한다고 기자단이 될 건 아닐 테고 네네. 뭔가 좀 블로그 기자단 하려면 네.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지역, 나이, 성별 제한은 없고요.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예. 네. 높은 거 아닌가요? 최지영 기자님? 네, 전라북도 블로그가 생긴 게 2009년이고요. 10년이 지난 2019년에 누적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이 달성되었어요. 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광역 지자체 저희가 6회 연속 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계에서는 뭐 거물급이다 그런 말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능력도 너무 위로 올라가셔서 저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이 분야가 예술, 여행, 미디어 아트, 농촌, 드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염승 기자님, 이분들 말고도 이런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가 더 있나요? 큰 범주로 한 5개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뭐 앞에 계신 기자님이나 옆에 계신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뭐 여행 분야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세세하게 나누면은 자기 전문 분야 말고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그 최영두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기자단을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아내분과 함께 한다고 네.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 미디어 아트 작업을 같이 쭉 해왔는데요. 저희 작업은 주로 이게 작업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다른 기자님들은 이게 활동을 밖에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집에서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송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면 눈길이 한 번 더 가기 마련인데 활동 분야가 남달라서인지 블로그 기자단 활동하면서 무슨 상을 타셨다면서요? 네. 상을 받은 거를 꼭
갖고 나와갖고 준비하셨네. 부끄러워서 이걸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저 블로그 기자 활동을 하면서요. 네. 그렇게 열심히 많이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지사님 표창장을 받게 됐어요. 네. 저희보다 훨씬 많은 그 공헌을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그 전라북도에 애정을 갖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멋지고요. 네. 뒤에 있는 지금 노은지 기자가 약간 네. 부럽게 표창장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막내로 보이는데 표창장을 위해서 약간 다른 기자분들이 기사를 하나 쓸 때 한 4-5개씩 양으로 하다 보면 또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4-5개씩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 한 회차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사의 개수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었고 사실 저도 표창장을 올해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왜 안 갖갔어요? 네. 잘 챙겨두느라 네 저만 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만 보고 다를까 봐. 싶어서 잘 챙겨두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활동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은 활동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행 기자인 우리 이병호 기자님이 네.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여행하면서 코로나로 문을 닫은 곳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야외 활동을 아이들과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내보다는 야외를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셨군요. 이병호 기자님은 야외니까 좀 나을 텐데 우리 최지원 기자님 예술 전문 기자시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을 많이 그 실내인데 실내를 취재하는데 굉장히 전시도 많이 않게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애로사항이 많았죠. 취재 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가는데요. 문이 닫혀가지고 취재가 다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휴관이 또 이루어졌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전시장 갈 때 하나 팁이라면 요즘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고 또 예약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드론을 촬영하는 염승 기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애를 먹거나 하는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드론은 하늘을 나니까요. 예.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아니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드론 촬영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드론도 동력이 전달하는 엄연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성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필수 조건으로 지방항공청이나 또 관할 군부대에 촬영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이 필수로 하고 있고요. 제가 드론을 2018년도부터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드론 촬영을 하면은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격증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도 가져야 하고요. 맞아요. 또 저같이 촬영도 하지만은 드론으로 영업행위를 돈을 번다는 소리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또 등록도 해야 돼요. 또 세금도 내야 합니다. 네.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드론을 쉽게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은데요. 꼭 관할 법률도 공부하시고 또 자격증 꼭 따셔서 안전하게 날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이 구석구석 숨어있는 정보들까지 다 꺼내서 뉴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알찬 정보들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활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에게 있어서 2021년은 어땠는지 그걸 준비했어요. 예, 지호 씨하고 네. 범 씨가 예. 어머 정말 제게도 드디어 이런 기회가 오네요. 늘 이 곽범 씨만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요걸 일단 저기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딱 야, 공개해주세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센스는 있죠. 드디어 제게도 2021년 이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제가 다 설레네요. 일단은 조금 언짢다라는 얘기를 왜요? 왜? 아침부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널 토크에 있어서는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1등이라고. 서울 지역에도 뭐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제가 열심히 해왔고 뭐 제 시간이고 제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눠 먹기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너무 견지하네. 이런 식이라면 저도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콧?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보이콧.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지금 어제 이지우 씨가 이걸 하는 게 어떻냐 내년부터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범위가 그래도 그렇게 한 주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이콧을 하신다고요? 하십시오. 누가요? 그 부분은 편집해 주십시오. 생방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편집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뼈를 가보시죠. 잡고 네. 살을 보태서 네. 땀을 보태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패널 토크는요. 바로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들이 뽑은 2021년 전라북도를 빛낸 베스트 뉴스 탑 3! 네, 과연 이분들께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요? 각 기자님들마다 베스트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병호 기자님이 뽑은 전북의 가족 여행지 탑 3!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위는요. 뱀사골부터 천년송까지. 네. 이게 천년송, 이 뱀사골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도 아름다운 곳이죠. 네. 네. 뱀사골에서 피고 지는 꽃들을 볼 수도 있고요. 흐르는 물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학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뱀사골도 가봤고 저도 와운마을 천년송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천년송의 기운이 좋다고 하도 그러셔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아예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예. 그 편성 제작국에서 저기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 MT를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방로 뒤에 등산로 쭉 걸어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확 나네요. 명성이 높은 곳이죠, 정말 저곳이.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첫째 아이가 네. 저희 와이프 뱃속에 있을 때 솔바람 태교를 하러 거길 갔거든요. 태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소나무처럼 건강하고 듬직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 오, 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걸 보시고 저걸 보면서 태교까지. 맞아요. 네. 천년송. 한 자리에서 이게 지금 천년송이면 천년을 버텼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1000년은 되진 않았는데요. 네. 1000년이 갈 정도로 그렇게 듬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듬직한 천년송 아래 가면 정말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병호 기자가 뽑은 전북의 가족 여행지 베스트 3 중에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1박 2일 고창 완전 정복. 고창 고창. 고창이네요. 네. 고창. 네, 고창은 지난 11월에 가족과 함께 1박 2일로 생태 역사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수달 전기 열차입니다. 네, 중국 저수지 둘레길이고요. 반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저것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고인돌이고요. 고인돌. 가을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선운사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고창읍성 야경이 아름답고요. 고인돌도 있다. 장독 교과서에서 봤을 장독대 고인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여기는 네, 문수사 가는 길인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도 잘 찍으셨네.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낙엽 뿌리신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고창 얘기 나오니까 이대호 실장님 들썩들썩 하셨어요. 들썩들썩. 그러니까 아니 이왕이면 또 책마을 좀 들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혹시 가보셨나요? 네. 네. 2017년에 읽고 쓰고 하고 펴내는 책마을 해리를 직접 취재를 하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네, 네. 대기실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때 마침 저희가 책 학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과 그 과정이며 책마을에서 일어나는 꼼꼼한 이야기들을 다 고스란히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셔서 이때 사적인 게 해도 되나요? 5년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창이 처가라서 한 번씩 들리는데 1박 2일로 이렇게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 코스도 아주 완벽하시고 1박 2일로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짜셨나 봐요. 아, 네. 전북을 널리 알린다는 마음으로 미리서 동선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요. 이번에 고창에 갈 때는 유흥준의 나우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아이들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조규철 단장님, 그 고창이 처갓집인데 1박 2일로 고창에 계신 적이 없어요. 바로 오세요? 아니, 바로 왔다 갔다 가세요? 해야죠. 고인돌도 보고 다 봐요. 아, 주무시고 오셔야죠. 바로 올라가세요? 잠은 안 주무신대요. 주무셔야 되는데. 좀 3박 4일 정도 계세요. 이번 주에 올라가지 마시고 다음 주 방송 때까지 처갓집에 좀 계셔주세요. 자, 이지혁 씨, 자, 가시죠. 네, 그러니까요. 여행 다닐 곳이 고창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병호 기자가 뽑은 전북의 가족 여행지 베스트 3 중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요. 어딜까요? 짠! 내 생애 최고의 일몰. 일몰 하면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데 이거 홍 MC님하고 좀 관련 있는 부안 아닌가요? 네, 부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솔섬 가보셨나요? 네. 솔섬을 아이들과 함께 가봤는데요. 그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뭐, 붉게 물들잖아요. 붉게 물드는 모습이 장관이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여기로 오길 진짜 잘했다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인생 사진. 네, 여긴 청자박물관이고요. 네. 아이들과 청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안 좋아요.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아요. 여기 염전. 우윤희 사막의 그 반영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기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공소염전. 네. 이게 솔섬이에요. 네. 이야. 분홍빛 진짜 아름답다. 일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뻐. 직접 찍으신 거죠, 사진? 아, 네, 직접 찍었습니다. 아, 그게 뭐, 딴 사람과 꽉 했습니다. 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늘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시네. 일단 저도 부안의 그 일모를 인정을 하는 게 제가 2년 전에 새만금 표류기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4박 5일 정도 네. 머무르면서 매일같이 본 거예요. 해지는 거를. 근데 정말 그 색깔부터 그리고 이렇게 쫙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잖아요. 해 떨어지는 걸. 아주 정말 부안의 이 낙조는요. 대한민국 베스트 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 씨가 제 고향 부안을 또 베스트 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홍서방 그 곽범이 있지? 고향 사람 저기 거시기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박범 씨 군산이 낳은 아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군산에서는 베스트 완이요 곽범이가. 아유. 아니 그런데 지금 베스트 3 해주셨잖아요. 이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아까운 곳들, 명소들이 많았다고요. 아, 네. 이곳은 아이들과 가지 못하고 네. 저희 와이프와 단 둘이서 지난 5월에 다녀왔거든요. 올해 새롭게 군산에 문을 연 신시도 자연휴양림인데요. 해,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에 맞추어서 선유도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관광지입니다. 그렇구나. 저기는 정말 좋아요. 네, 숙소 내부도 쾌적하고 좋습니다. 네. 신시도 자연휴양림. 가슴이 쫙 펴질 정도로 자연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장자도 대장봉인데요. 바다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지금 사진 보면 소름이 조금 끼쳤어요. 왜요? 네. 네?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일찍 끝내주시면 좀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야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여행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또 베스트를 또 알아봤다면 네. 이번엔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배다. 아, 참.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네. 하는지. 자 최지영 기자의 전북예술 2021 베스트 3 따란
너무 짧게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술 감성을 또 깨워봐야죠. 3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누구나 주인공, 우리 동네 음악홀. 네. 최지영 기자님, 네. 어떤? 이곳은 이룸이라는 문화 공간인데요.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쉽게 클래식 공연도 보고 인문학 강연도 듣고 또 인문학도 공연까지도 같이 늘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취재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패밀리 락이라고 그 가족들이 그 악기를 하나씩 배워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마추어가 무대에 서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공연장에 쓰고 이게 벌써 3년을 이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있구나,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가족 단위 콘서트라고 말씀하시니까 구미가 확 땡기네요. 우리 그 아침마당 전북에 가수가 지금 3분이나 계세요. 그렇죠. 개그맨도 3명 있고요. 책 쓴 분 2분 계시고요. 아나운서 계시고요. 운명 같은 여인 조기철 악단장님 어떠세요? 이 콘서트. 너무 좋죠. 뭐 우리 또 아침마당 식구들이 다 함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전 뭐 노래도 좋고 반주도 좋고 코러스도 좋고 춤만 빼고 아주 다 좋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그 부분 한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늘이 하늘.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찾아갑니다. 야, 분위기가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네. 자, 바로 이어서 2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공공미술의 재발견. 네. 네.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는 그 서학예술인 마을에서 진창윤 작가와 한숙 작가와 동행한 취재였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서학예술인 마을에서 순수미술을 해요. 원래는 뭐 서양화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화를 하시는 분들인데 유리공예를 가지고 순창 고추장 마을에 있는 푸드 사이언스관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그 순수 미술 화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공공미술을 설치함으로써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해서 이렇게 작품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싶어서 취재했습니다. 공공미술이라면 우리 전시장 갤러리가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 그냥 볼 수 있는 스며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이야기할 텐데 작품 행위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아마 자주 볼 수 있었던 곳이 있을 거예요. 중화산동의 버스 정류장인데 꽃이 가득 쌓인 그 네. 버스 정류장도 아마 보셨을 것이고 우리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라고 네. 우리 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마중길에 버스 정류장이 아마 캐리어나 그런 모자, 여행 모자가 있는 아마 정류장 보셨을 거예요. 네, 봤어요. 네. 참 이렇게 보면은 전라북도에는 가볼 곳도 많고 들려볼 곳도 많고 볼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지영 기자님이 뽑은 1위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곳을 또 1위로 뽑아주셨을지 하나, 둘, 셋. 전국 최초의 폐교 창작 공간. 네, 네. 맞습니다.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창작 공간이고요.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바로 임실의 오곡리 미술촌입니다. 네, 1995년에 이제 조성이 되었고요. 원래 이제 폐교가 되어 있는데 이 작가들이 이제 7명이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심에서는 그 건물 그 세도 비싸고 그리고 조각하시는 분들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소음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저희도 오곡리 미술촌을 초창기에 많이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 작가들이 살고 있나요? 네, 예전에부터 이제 거기 사시면서 살림도 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있고요. 이제 작가들은 7분이 계세요. 도예가 그리고 한국화가 조각가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 갔을 때도 가마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것들을 봤거든요. 아직도 열심히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정말 그 생생한 그 경험담을 말씀하세요. 넘이 쓴 거를 가지고 할 수도 넘이 있지만 가서 직접 보고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전라북도 곳곳을 취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알콩달콩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전북의 재발견 기자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문화공간 나들이를 떠났다면은요, 이번에는 좀 하늘로 높이 상쾌하게 좀 날아보도록 할까요? 네, 염승 기자님의 전북의 드론 촬영 베스트 3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범 씨한테 좀 잘 배웠어요. 네. 자,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따단! 바로 응용을. 광안루에서 만난 여름. 네, 무슨 얘기죠? 광안루 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광안루의 멋을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늘에서 본 광안루는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하늘에서 바라본 광안루 모습을 보통 이제 높게 띄우기는 하는데 저 낮게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광안루 하면은 또 오작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성춘향과 이두렁이 만나는 그 사랑의 다리. 그 다리를 드론으로 시선으로 원래 연못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연못까지 들어가서 봤고요. 그리고 광안루의 매력이 건축물의 매력입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건축 양식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력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 광안론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요? 저희 생방송할 때 김태원 아나운서는 이쁜 걸 입고 있는데 저는 맨날 방자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아람 작가, 우리 가연 작가 있는데 아니 오빠는 나 사또 이런 거 해줘. 아니요 오빠는 방자가 어울려 방자가. 그래서 저는 광안론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진 아직도 있어요. 그러네. 정말 잘 어울렸어요. 네. 이게 지금 가슴이 뛰는 이유가 네. 이게 또 이 코리아, 이 K 사극 요즘 또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보니까는 예? 남원 광안루. 네. 제 패널이 아니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전북의 아들 아닌 걸로. 너무 가봐야 되겠어요. 광안루 꼭. 가보고 싶다는 얘기죠? 가봤는데 헷갈리네. 남원 광안루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음 2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전북의 드론 촬영 베스트 3 2위. 한옥마을의 숨은 가을 뷰 맛집. 아니 근데 한옥마을은 언제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전주 하면은 한옥마을이고요.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명소가 된 선발자가 한옥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옥마을 근처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한옥마을에 보면은 경기전이나 태조로만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한옥마을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한명루라고 있습니다. 네. 한명루의 매력을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시선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그 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한명루 하면은 우리나라의 선비들의 풍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봤고요. 또 천변의 억새풀의 모습도 드론을 활용해서 또 이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다르네 확실히. 야. 진짜 멋있다. 이야. 저 영상을 보고요. 주변에서 영상을 공유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색다른 눈으로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우리가 익숙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름에는 남원, 강안루원, 가을에는 한옥마을. 그러면 궁금해지는데요. 빠진 계절. 봄하고 겨울은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겨울은 제가 전라북도에 안 찍은 곳이 없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하게 돼서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라북도에 30개의 마을을 사계절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계절을 찍었을 때 눈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눈이 왔을 때 지금은 영상을 준비한 건 없지만은 전라북도의 곳곳을 이런 데가 있었구나. 대표적인 게 진안 있잖아요. 진안의 마이선의 설경이 진짜 압권입니다. 마이산 설경. 진안 마이산. 아니 그러니까 그 드론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은 모습 보니까 완전히 색달라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염승 기자의 전북의 드론 촬영 베스트 3 1위는요. 따단
전주에서 BTS 완주에서.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완주에서 BTS 찾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네. BTS 근데 그 방탄소년단이요? 아, 맞습니다. 완주에서요? 네네. 완주에 그 위봉산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위봉산성에 BTS 뮤직비디오를 찍었었대요. 네네. 저는 찍은지 몰랐는데요. 위봉산성을 딱 촬영해도 갔는데 BTS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촬영하는 동안에도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BTS 성지라 그런지 거기서 스팟에서 촬영도 많이 하시고 또 위봉산성이 튼튼하게 잘 지어진 산성이더라고요. 네. 예전에 조선 숙종 때 유사시의 태조 어진과 실록을 지키기 위해 전주에서 가까우면서 함진 이곳에 성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항공 촬영을 해보니까 요새도 견고하고 잘 쌓아졌는데 이곳에서 역사도 돌아보고 또 여기 방문 인증하면서 BTS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BTS 팬들은 여기 와서 스탬프도 찍고 인증사진을 많이 찍고 가십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BTS가 다녀간 곳 완주. 근데 전주도 다녀간 거 맞긴 해요. 뭐 음식점이랄지 뭐 한옥마을 쪽도 다녀갔다고 그렇게들 기억하시더라고요. 부안 쪽도 다녀갔었고. 네. 아무튼 뭐 차만금. 예, 아미들 예, 많이 전라북도로 오세요. 네. 블로그 기자단 분들이 정리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그런지 이 짧은 시간에 전라북도를 다 돌아본 느낌이고요. 또 올 한 해 전라북도에 한눈이 그려지면서 내년이 또 아주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까 이지호 씨 하는 거 보니까 네. 완주를 전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박범 씨,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잘할게요. 박범 씨, 네. 편하게 가시죠. 일단 이 패널 토크라는 건 네. 정확한 문장을 전달하는 게 있는 약간 거만 모드인데 지금. 약간 오답을 내신 거예요 지금.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마지막 패널 들기 전에 네네. 일단 노은지 기자님의 이제 농촌 관련 패널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네. 이 순위를 공개하기 전에 조금 먼저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모르듯이 진행이 좋지 않습니까? 아, 좋네요. 네, 그러네요.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다른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쓰신 기사를 이제 베스트로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고 제가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청년농부 이외에 다른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서 저의 기사를 제외하고 이제 전북 농업에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들로 조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점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친절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받아서 네. 저희 노은지 기자가 뽑은 희망 농촌 뉴스 베스트 3 따단딴. 늘었어. 네. 스킬이 늘었어. 자, 3위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님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3위는요. 국무총리 표창은 아무나 받나. 국무총리 표창? 상을 받았나? 네, 제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아니라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제 청년농부님께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표창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취재한 농부님께서 이제 안다섬 농부님이라고 청년농부신데 이번에 이제 오미자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오미자를 가공해서 청을 또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3차 그 체험 농장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6차 산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청년 농부입니다. 네, 취재를 해서 제 기사를 작년에 실었었는데 이제 올해 또 이렇게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신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뿌듯하고 나중에 이제 저도 그렇게 멋진 농부가 돼서 이렇게 좀 표창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가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정말 될 만한 분을 선정해서 취재를 했던 거고 그분이 큰 상을 받았잖아요. 개근상 이후로 받은 게 없는 곽범 씨 입장에서 얼마나 부러운 상이겠어요. 자, 안다섬 씨를 향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범 씨는 제가 생방송 중에 말씀드리면 개근상은 아닙니다. 정근상입니다. 정근상이에요? 네. 가시죠. 저 12년 개근.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무총리상도 네.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게, 완주, 전주를 틀리면서, 다음 주도 내가 하겠구나.
여유가 조금 생겼다라는 점. 네. 2위 가보겠습니다. 2위는요. 농가 밥상이 우리 집 식탁에. 어떤 얘기인지 또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기사는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그렇고 도시민들에게도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농가 맛집, 저희 숨어있는 농촌의 농가 맛집들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맛집의 레시피와 그 맛있는 식재료들, 신선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밀키트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전북에서도 이렇게 맛집이 곳곳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충북, 충북 부여 소고기 버섯 전골을 가지고 이렇게 밀키트를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맛있는 농촌 밀키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여는 충남이요. 아, 충남인가요? 예, 가짜요. 예, 충북은 아니고 충남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저는 배달 음식을 굉장히 자주 먹는데 밀키트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다 재료가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요런 거를 우리 집에서 즉석에서 아주 맛있게 농촌의 맛, 뭔가 엄마의 손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게 GOC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우리 농민들이 지은 그 건강한 식재료들, 검증된 식재료와 또 조리법, 레시피, 조리법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좋고 또 농민들 또 농촌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새로운 팔로가 생기니까 좋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일석이조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런 거네요. 네. 뻥도 먹고 알도 먹고.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은지 기자님의 첫 번째 소식을 알리기 전에 제가 약간 자랑에 아까 눈이 멀어서 국무총리상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국회의원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랑인데 지금. 다르게 정정한다. 1위.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왕고소의 바사기의 탄생. 네. 어떤 얘기죠? 궁금해서. 네, 왕고소해랑 바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미래 식량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이제 식용곤충 중에 저희가 풀무치랑 아메리카 왕거절이라고 있는데 저희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이름을 공모를 했고 그 결과 아메리카 왕거절이는 왕고소해로 그다음에 이제 풀무치 같은 경우는 바사기로 이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왕 거절이보다는 저 이름이 훨씬 훨씬 낫네요. 좋긴 하네요. 네. 진짜. 네. 입에 붙고. 네. 그 이제 아메리카 왕거절이를 먹는다 보다는 왕고소해를 먹는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그렇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식용곤충은 좀 사실 적응이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저희 그 논에서 맞아요. 그 메뚜기 맞아요. 이렇게 잠자리채로 잡아가지고 아니면 딱 잡아가지고. 오이 큰 놈 있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놈 그 있잖아요. 그 강아지 풀 그 뜯어가지고 이렇게 껴갖고 껴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저 언제적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주 옛날 그렇게 사람. 먹었었어요? 제가 동생이에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60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곤충 그래도 많이 먹었죠? 그렇죠. 네, 저도 할머니가 잡아주신 메뚜기를 먹어본 적이 있기 봐요, 때문에 먹었대잖아요. 옛날 사람. 네, 아무래도 식용곤충에 대해서는 아직 좀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곤충 체험 농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체험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식용곤충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아이들이 먹어보고 신기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진 편견이 조금 있고 이 편견 그리고 인식을 조금 바꿔가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되게 식용곤충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뭐 숯벌 번데기, 뭐 누에 번데기라던가 장수풍뎅이, 애벌레, 뭐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등 되게 다양한 곤충들을 식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아까 메뚜기 이외에도 그 고소해, 왕고소해랑은 또 다른 고소해라는 곤충을 제가 직접 먹고 있거든요. 네, 곤충 단백질로서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곤충을 또 드셔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혹시 나눠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아니, 근데- 바사기 한번 줘봐요, 바사기. 근데 어렸을 적에 우리 그 초가집 하물면 네. 거기에서 그 군뱅이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군뱅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죠. 맞아. 네. 그걸 정말 많이 잡섰을 것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기철 악단장님, 군뱅이 잡사 보셨죠? 네. 군뱅이 같은 건 약으로 쓰기도 하니까 네. 또 그런 거고 식용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곤충에 관련된 소식을 베스트 뉴스 1위에 뽑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그러게요? 네, 지금 제가 앞서서 그 농업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농업 중에서도 저는 곤충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전공이 곤충이기도 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곤충을 좀 더 이제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면 앞으로의 이 인식도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1위로 곤충에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어릴 때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제가 직접 잡아서 직접 잡아서. 조금 이렇게 저변 확대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패널을 다 소개를 했는데 네. 지금 최영두 기자님 패널이 없는 건지 지금 놓고 온 건지 그러니까 왜 모르겠는데 혼자만 없습니다. 빠지셨지? 왜 베스트 뉴스가 없죠? 최영두 기자는 지금 혼자만 없어요. 네. 네, 저희는 아내와 같이 집에 있는 작업실에 PC 앞에 앉아서 그 디지털 미술을 하다 보니까 네. 바깥에서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마치 도시 속에 섬생활하는 것 같이 24시간 붙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했던 게 요즘 그 팬데믹 상황이 위중하니까 이게 코로나에 대한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 또 뭐 위로도 해야 되겠고 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작 의뢰를 좀 많이 받아서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 최 기자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말씀이 조금 느리신 거예요. 충청도를 많이 지나다녔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나다녀서 말이 느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는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 상황이 이래서 팬데믹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정보를 주는 애니메이션 작업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전에는 우리 지역의 옛 이야기 또 설화 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 평소에 이제 아내랑 같이 그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평소에 많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관심 분야가 우리나라의 그 설화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죠. 네. 이 맥이 끊어질까봐 좀 안타까운 기분도 들고. 어허. 그 설화를 이게 전북 지역에도 설화가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좀 춘향전 뭐 또 장자도의 그 장자바이 할머니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완주에도 뭐 있고 고창 뭐 굉장히 많은 곳에 그 설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파, 애니메이션, 뭐 웹툰 뭐 이런 걸로 좀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주 쪽에도 그 아메오사 박문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그 태권도와 같이 또 같이 그 믹싱을 해갖고 또 표현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최영두 기자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설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최 기자님께서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설화를 만드셨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숫골 주동마을의 설화를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정읍 설화의 주인공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먼 옛날 싸움터에서 승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장군이 있었어요. 저기 오시네요. 시원한 수정과 한 잔 부탁합니다. 잠시 숲속의 맑은 연못에서 땀을 식히고 계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오, 시원하다. 장군은 몸을 깨끗이 씻자 피곤함이 밀려와
바위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장군은 서늘한 기운에 잠이 들고요. 급하게 옷을 입고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차 한잔 못하고 가네요. 이리야! 응? 여기가 바로 장군이 머물다간 정읍의 장군방이었습니다. 장군은 어찌나 기골이 장대하던지 장군이 바위 위에 누웠을 때 몸체가 그대로 바위에 베었다 하여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두두 아저씨와 함께하는 전북 설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정말 정읍 지역에 저런 설화가 있는지 몰랐고 네. 짧고 굵게 잘 봤고요. 두두 아저씨 또 만나고 싶어요. 저는요 신기한 게요 장군한테 텀블러로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도 네. 네, 귀에 있고요. 네,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런데 뭔가 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가 안경 쓰고 수염도 있잖아요. 뭔가 네. 최영도 기자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많이 낯이 익은데 맞아요. 거기에 두 명이 등장하는데 목소리가 좀 한 사람 목소리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 전문 성우가 아닌 제가 감히 성우 도전을 해가지고 두 사람 역을 혼자 똑같은 목소리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잘했어요. 두두 아저씨. 캐릭터는 제 아내가 저와 같이 그 산속에서 그림 그릴 때 제가 좀 머리가 길었었어요. 아. 그때 저 캐릭터를 그려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제가 현재는 좀 소갈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머리를 짧게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 지금 설화 애니메이션 작업이 진짜 공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쵸. 이게 진짜 특히 전라북도 그 군산을 네. 네, 아. 너무 사랑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군산이 저한테는 그 전에 제가 이게 수중 촬영을 하느라고 스쿠버 다이빙 그 장비 그 촬영 장비를 준비하려고 군산에 다이빙하러 몇 번 왔었어요. 거기가 이제 장자바위, 장자도 그 고군산도라 그러죠. 네. 그쪽에서 그 이후로 이쪽을 못 와봤는데 아내랑 같이 이제 동해바다 쪽에서 살다가 우리 이제 서해바다 쪽에 가서 살아보자. 어디로 갈까?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잖아요. 네. 전라도에 대한 제 기억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전라도 쪽에 가자. 그 아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군산으로 가자 해갖고 군산으로 오게 돼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친근한 그런 그 많은 그 희비가 교차되는 물속에서 있었던 일서부터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촬영을 참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쪽 그 백년도에서 해갖고 뭐 양양, 속초, 고성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네. 무슨 기장도 있고 부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창원, 마산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이제 완도진도 뭐 이제 신안 앞바다까지 다 있는데 네. 제가 전라북도 새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 괜찮습니다, 진짜. 네. 진짜 괜찮아요. 군산 분들도 참 좋으시고요. 사람들이 좋죠. 예. 저희가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친절함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북이 다른 지역에 뭐 갖고 있는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도 있고 예. 뭐 평야도 있고. 사실 저는 서울 태생이라 그 지평선을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군산 쪽에 보면 그 논이 엄청나잖아요. 그 지평선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친절함, 사람에 대한 친절함이 저희는 지금 객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길 가다가 뭐 그 길을 몰라서 물어보고 이러면 지나가던 분들이 자기 일 같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걸어주고 대답해주고 이러는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만나갖고 지금까지 형 동생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럴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 캐러반을 지금 새해에는 준비를 해서 예. 그 현지에 있는 분들 찾아가고 또 저희하고 그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가까운 지인분들 그 캐릭터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전북의 그 스토리와 같이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라북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들을 찾아서 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잖아요. 네,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기자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병호 기자님.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으니까 수없이 많은 기사를 쓰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이 기사만큼은 보람 있고 좀 기억이 남는다는 기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16년 첫 해에 김제 벽골제 야경 조명 축제를 취재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해가 지기를 기다리면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나서 2-3시간 동안 야. 촬영을 하고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이제 좀 타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달 인기 기사로 이제 선정되면서 이제 작은 포상금까지 받게 돼서 네, 기억에 더 남습니다. 근데 그 포상금 받으시면 아내분께서 네. 잔소리는 그날은 안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또 하셨죠? 네, 그 이제 기자단 생활을 지금 6년 차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 활동지라든지 1박 2일 이제 전라북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받으시니 또 얼마나 기운이 나시겠어요. 자, 그럼 옆에 계시는 최지영 기자님도 딱 하나의 어떤 좀 기억에 남는 기사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네, 아마도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2019년에 이제 기자가 됐는데요. 저희가 40명의 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어떤 뭐 특색을 갖추고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저는 이제 화가고 그리고 이제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면서 첫 글을 썼는데요. 그 이서에서 그 페이지를 단면을 잘라서 그 페이지를 가지고 다시 화면에 그림으로 완성을 하는 이정흥 작가를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정흥 작가 이 기사를 보고 뭐 방송국에서 엄청난 취재와 그리고 촬영이 이어졌어요. 네, 제가 뭐 이 취재한 그런 목적이 하나는 뭐였냐면 이 지역 작가를 소개하고 이 지역 작가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제가 디딤돌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좀 그런 걸 이룬 것 같아서 아주 기뻤고요. 그 뒤로 방송 촬영도 많이 이어지고 아주 인기가 있는 작가로 지금 예, 우뚝 서고 있습니다. 보람되시겠다. 또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본인도 화가로서 취재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취재를 해주신 블로그 기자단의 기자님이 바로 옆에 있는 또 이병호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셨다고. 네. 너무 최지영 주변에서 기자님. 찾은 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같이 블로그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화가 하면 좀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시다시피 제 수탈하고 그 옆집 누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보시는 것은 한지 위에 전주 삼천 천변에서 피고 지는 꽃을 담은 개인전을 한다기에 관람 겸 취재를 하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네. 최지영 기자님의 그 이미지를 꼭 닮은 개인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가들 전시회 취재하는 취재 기자에서 이제 취재를 당하는 취재원이 된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아주 꼼꼼하셔가지고 제가 딱 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지만 고추도 줘가면서 제가 취재를 부탁했는데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할 때 이 지역 작가가 정말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취재를 했다면 제가 당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병헌 기자님이 너무나 꼼꼼하셔가지고 사진을 한 200장 찍어가지고 저한테 10장만 고르라고 아주 귀찮게 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진짜. 한편 노은지 기자도 본인이 취재한 그 기사가 국내 최대 포털이죠. 초록 포털 메인에 떡하니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취재했던 이제 청년 농부 겸 플로리스트를 하고 계신 김성준님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의 기사가 네이버 초록
검색창에 포털에 이제 네, 이제 메인에 올라가게 되어서 저분이네요. 이렇게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꽃꽂이나 이제 꽃바구니 등등 다양하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로컬 푸드와 함께 꽃을 이용해서 작품을 또 만드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직접 쓴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때 네, 좋죠. 좋긴 좋은데 얼마큼 좋으세요? 우선 저 이제 제 기사가 아니라 그분의 기사였지만 제가 이렇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정말 뿌듯했고 또 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성주님이 또 있었기 때문에 되게 표현을 되게 지금 더듬으면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자꾸 네. 이렇게 더듬는데 좋으면 더듬는구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말을 더듬게 되네요. 이분도 농사를 짓거든요. 네. 우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혹시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섭외 받은 거예요, 지금 섭외. 그럼 거기서 그 앞에다 캐러반 놓으시고 거기서 저 드론 촬영도 좀 오실 때 다 오세요. 예. 거기서 또 삼겹살도 좀 꺼먹고 그러게요. 염승 기자님은 네네. 블로그 기자단 활동 덕분에 아주 하시는 일도 잘 풀리신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18년 초에 이제 제가 촬영한 지 이제 18년 차거든요. 근데 한 1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18년도 퇴사를 하고 같이 블로그 기자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 기업으로 성장을 하다가 참 제가 하는 일이 사진과 영상을 전문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줄포만 생태습지 공원을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물 중에 탑5 안에 아니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영상물인데요. 네네. 그 영상을 보고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불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룹 사업도 찍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서 홍보 영상물 제작 의뢰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 네. 네. 그래서 승리입니다. 네, 최영두 기자님도 이렇게 블로그 활동하시는 게 일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북에 이주해 와가지고 저희에게 그 도움이 많이 된 경우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저희들은 그 작업 의뢰를 홍보 영상, 그 교육 영상 이런 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근데 거의 주로 여태까지 서울이 중심적으로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염승 기자님 같이 그 전북 지역에서도 홍보 영상, 교육 영상 이런 의뢰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좋은 기사들 써주시라고. 자,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부장님? 오늘 또 2배속으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행성어 서점입니다. 행성어 소멸해가는 언어로 지은 책을 소개하는 책방의 주인장, 책방 지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야기지만 전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 이야기가 있는지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여러분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 신혜 작가의 아주 초롱초롱한 글발이 살아있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노은지 기자님, 제일 젊은 노은지 기자님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전라북도 구석구석 뉴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 생활 밀착형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거 있죠? 정말 각 분야별로 그 활약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는 따숩는데 오늘 나올 때 본 게 엄청 춥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밖에 나가실 때 두터운 옷 입고 채비 단단히 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침 뉴스를 전할 때 눈길 조심하세요라고 했지만 또 이분들의 눈은
또 다른 기사가 만들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예,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요. 방역 더 강화됐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저희는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